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배경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뭐 이제 뭐 해도 뜨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침입니다. 아침 7시 반 정도 됐고요. 좀 일찍 나왔어요. 뭐 7시 반은 아니고 한 6시쯤 나왔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원래 예정되었던 이 예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이제 1편은 아니고 제로편 그 시작편을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1차 버전 강의 자료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실제 촬영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좀 그 슬럼프 비슷한 게 왔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계속 막 이게 좀 뻐벅이는 부분도 있고 왠지 마음에 안 들게 계속 녹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쉬워야겠다 싶어서 어저께는 부득이하게 원래 한 이틀에 한 번씩 올리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좀 새벽같이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좀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오자마자 바로 촬영을 시작한 게 아니고 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얼추 보완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7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촬영을 마치고 웬만하면 9시 이전에 올리고 본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촬영 마치고 아마 녹화는 뭐 오전에 마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편집이나 이런 업로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집하고 인코딩을 하려면은 아마 오전 시간에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점심시간 넘어서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정상 지금 올려드는 업무들을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뭐 좀 작성해야 될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 상으로는 원래 오늘 아침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좀 늦은 저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이라는 7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본격 밤샘 조장 방송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아침 햇살 보면서 시작하는 방송, 이제 제 기준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당초 예정했던 바와 같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잡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2차 모집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그 0편 비대면 특화 창업 아이템 주제 선정하기에 관련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이고요. 녹화는 아침 일찍 진행이 되었고 실제 편집과 인코딩이 끝나서 실제 업로드는 오늘 저녁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새롭게 편성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2차 모집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편수로는 0편, 비대면 특화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강좌 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공통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비대면에 특화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여러분께서 원래 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템들을 실제로 이번에 비대면 특화에 맞게 가져갔을 경우에 과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형태를 만들 것이고 사업계에서 형태를 만들 것이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모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무조건 비대면이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그 뒷부분에 들어가는 스토리텔링 부분이 상당히 많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주 중에 가능하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모두 분리를 해서 각각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사업 계획서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아주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초창패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예창패를 보고 거기에서 응용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특화된 쪽으로 각각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는 좀 더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이번 주에 그 강좌가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 중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역시 양쪽을 나눠서
그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좀 새롭게 뽑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예시 자체로 좀 비대면에 특화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예비 쪽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이제 사례 연구를 할 거고,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사례 연구를 좀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양쪽을 다 들으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를 제가 굳이 두 번째 주에 잡는 이유는요. 오늘 인제 주제 선정이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께서 2-3일 동안에 원래 생각하고 있던 아이템에다가 인제 어떤 프레임을 씌울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강좌가 금주 중에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한 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그 주일 동안에 스스로 한번 생각한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서에 한번 녹여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사례 연구가 첫 번째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보고 좀 더 참고하기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례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이렇게 생각이 고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 사업 계획서의 그 범주가 굉장히 제한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 계획서에서는 대표자 본인의 어떤 마인드와 생각이 잘 녹아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대로 쓰면 된다.' 뭐 이런 예시를 들어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그 맞지도 않는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1 차적으로는 방법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고,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좋은 예시, 안 좋은 예시를 들어줘 가지고 차이점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미 쓰신 그 사업 계획서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될지 좀 짚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주, 인제 마감이 있는 주에는 그냥 간단하게 최종 점검 정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인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로 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풀어 드리는 간단한 일문일답 코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 주부터 약 3주 정도, 영하고 일은 인제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될 거고, 2 주차, 3 주차도 역시 인제 끝까지 가져가시면은 여러분께서 별도의 상담이나 멘토링 없이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만의 사업 계획서를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강좌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의 역사를 한 번쯤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2020년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2020년도 정부 지원 사업과 그 대책과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특강으로 이제 꾸민 적이 있었는데요. 뭐 아마 내년에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만약에 좀 많이 사그라든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좀 오프라인 특강으로 열고 싶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온라인 특강으로는 사실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걸 좀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 초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인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좀 빼고, 제 사견은 빼고 좀 어느 정도 그 객관적인 팩트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인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인제 내려오던 그 전통적인 창업 성장, 창업 지원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과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흔히 인제 청창사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사실 오늘 저는 청창사 쪽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쪽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도 못해서 그냥 청창사라는 거는 계속 있어 왔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다뤄왔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쪽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규 모집상으로는 2018년도에는 창업선도대학 안에서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아이템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인제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그 정부 지원 자금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2018년도 한 7 월인가 8 월쯤에 인제 추경이 잡히면서 추가로 만들어진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인제 기술혁신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쪼끔 정확하게는 기술혁신형 오픈 바우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런칭이 됐었고요. 이게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제 주관기관, 전문기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인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추경 예산이 잡혔고, 그 안에서 인제 1,500 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의 전신이죠. 이게 이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1차 모집이 8월 달에 있었고 2차 모집이 한 10월인가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 1차, 2차 모집을 통해서 1,500명 정도의 이제 예비 창업자를 선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전신인 이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성과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바람에 2019년도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규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 시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그 전에는 그 각각의 주관 기관마다 되게 여러 형태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을 모두 다 이제 통폐합을 시키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창업을 아직 하기 전인 그런 사람들은 예비 창업자로 편성을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제 사업이 열렸고, 그 다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사람들은 초기 창업자라고 이제 편성을 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참여를 했었던 창업선도대학에 참여를 했었던 주관기관들, 뭐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겠죠. 그 주관기관들이 모두 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이제 편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의 전신은 창업선도대학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창업선도대학은 이때 이후로 없어졌고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됐었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분야가 1차, 2차로 이제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특화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하고 소셜벤처하고 관광특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화 분야가 따로 모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상이 이제 청년 39세 이하인 그런 그 청년 예비 창업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기술혁신형의 이제 그 발전 형태로 해가지고 1,700명 정도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총 850명 정도의 이제 예비 혹은 초기 창업자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제가 850명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사라고 적은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850명은 말 그대로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0개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업체를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당시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실질적으로는 초기 창업자만 뽑은 거는 아니고요. 엄밀하게는 이 안에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해야 되는 예비 창업자인데 39세가 넘어가서 만 39세가 넘어가서 청년이 아닌 분들도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기 창업자지만은 중장년 예비 창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초기 창업 패키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역시 추경이 잡히면서 추가 모집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분야가 특화로 나오면서 여기서 500명을 새롭게 뽑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혁신 분야, 신산업 분야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좀 특화된 이쪽 분야를 선정을 해서 220개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때는 중장년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를 깨끗하게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 이후부터 요 혁신, 추경으로 잡힌 혁신 신산업 초기 창업 패키지 이후부터 더 이상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는 예비 창업자가 아예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이제 규약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뽑는 게 사람이 아니고 220 개사라고 돼 있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는요.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지원이 되는 건 대표자 본인한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대표님께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를 수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폐업을 하고 다시 회사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님 본인이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20년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바뀌었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명을 뽑게 돼 있는데, 이때는 일반 분야, 특화 분야라고 하는 요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이때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청년이냐 중장년이나 모두 다 뽑을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다만 나이 제한은 없어졌지만은 4대 6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제 청년은 이제 여기에 60%에 해당하는 인원, 그 다음에 중장년은 여기에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제 선발이 됐었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 분야는 1,100명, 특화 분야는 이제 6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됐었죠.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예비 창업자는 전혀 지원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뭐 청년이나 중장년 조금 쪼개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이번에 760개사 정도가 됐었고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850명에서 760으로 됐으니까 실제로 뽑는 그 인원수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2019년도 대비로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도 2019년도에는 청년하고 중장년 모두 합친다, 추경까지도 합친다 그러면 토탈 2,200명을 뽑았는데요. 2020년은 뭐 비대면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요게 조금 숫자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비대면 예비 창업 패키지 600명하고 그다음에 그 원래 뽑았던 1,700명 합치면 2,300명이라서 작년보다 100명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760개사에다가 이번에 이제 비대면 특화라고 해서 넣은 100개사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860개사가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탈 합쳐서 이제 1000개사가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좋아진 건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기업당 할당되는 그 평균 지원금이 좀 더 늘기는 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각각의 주관기관에 아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작년 대비해서 생각보다 올해 저는 지원 규모가 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뽑는 게 100명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모집을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 밑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쟁률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추가 경정으로 잡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가능 분야는 뭐냐? 뭐 제가 몇 번이나 이제 뭐 창업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은 비대면 분야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비대면 아이템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야 된다, 혹은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어야 된다 돼 있고, 업종은 무관이에요.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만나면 좋고, 만약에 뭐 아예 안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비 대면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업종은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분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그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비대면이 아닌 경우에 지원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비대면 쪽 관련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비대면이 아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대면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비대면인지 뭔지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생각이 되신다고 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내면은요. 그 사업 계획서 등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위원회 안에서 이 비대면 서비스 제품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그 연관성 자체가 좀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과반수 이상이 비대면 서비스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즉 뭐냐면은 그냥 그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어떤 점수랑 상관없이 뭐 아무리 사업성이 좋고 뭐 독창성이 좋고 역량이 우수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분야 자체가 안 맞는다고 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그런 항목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선정 평가 기준에 분명히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항목은 없어요. 요 항목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기준을 보면은 비대면 창업 아이템 기준은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여기 지금 보면은 비대면 서비스 제품의 여부를 심의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선정평가 기준이 공고에 안 떴다 그래도 이것도 얘랑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비대면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서류 평가 과정에서 깨끗하게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탈락 사유에 그냥 아무리 다른 점수가 높아도 이건 비대면과 무관함이란 이유로 탈락을 시켜도 할 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굳이 어차피 비대면인 거 다 얘기 나와 있고 뭐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굳이 여기에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냐면은
아, 이거는 사람 안 만나니까 비대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 비대면이 나온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사업 아이템을 정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그 과정에서 그 원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를 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설사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탈락은 안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이 비대면이라는 건 왜 튀어나왔냐? 뭐 이거죠. 포스트 코로나죠, 포스트 코로나. 이게 실제로 이제 초창기에 제가 이제 한번 그 추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예산 한 3.7조 원 편성됐다라고 처음 뉴스가 떴을 때 한번 창업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비대면 분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이다. 이번에 그 보시면은 그 사업계획서라 그래야 되나요? 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문을 보면은요, 묘하게 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 자체를 아예 좀 넣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대면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은 그냥 비대면이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비대면 특화 창업 아이템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사업 계획서의 어딘가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영향과 거기에 대한 변화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나 이런 어떤 관련된 이슈들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짜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쓴다 그래도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반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뒤쪽에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도대체 비대면 관련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는 창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뭐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포함이 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막 관련 분원을 찾아가지고 굳이 매칭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은 항상 그 뭔가 이 관련 자료가 없어가지고 되게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하나쯤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게 이제 2020년 7월 14일에 발표가 됐고 제가 이 디딤돌 지원섭 할 때도 요거 예시를 하나 들어 넣었는데요. 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쪽에 보면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 얘기와 함께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비대면 분야를 어떤 분야를 좀 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 보도 자료 말고 그 밑에 있는 그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좀 어휘나 이런 것들은 좀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도대체 어떤 아이템으로 지원이 가능할까? 이제 이게 아마 제일 큰 관건일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아니면 Q&A 창구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어떤 아이템으로 지원을 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요거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짜 창업, 무자본 창업 이런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받는 이 지원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원래부터 나한테 할당된 금액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런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공짜로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아남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 경험상 최종 점검평가 가봤을 때 그런 마인드로 들어온 분들 중에 8개월 지나가지고 살아남는 분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 늘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얘기를 할 때 그냥 함부로 지원하지 말아라. 이거 나랏돈이다. 이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해봤자 뭐 8개월 그냥 나랏돈 그냥 쓰는 정도지 여러분한테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사실 조금 상황이 달라요. 무슨 상황이 다르냐면은 사실 우리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일단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터진 게 이제 경제 불황이 같이 터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지고 중소기업도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창업기업이라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 느낌상으로 정말 사견입니다마는 올해의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그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은 올해 가장 큰 모토는 생존인 것 같아요. 즉 뭐냐면은 이렇게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자금을 받아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뭐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우리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받아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번엔 정말로 생존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는요,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19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즉 내가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앞으로 9개월 동안 생존을 하고 이 생존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템들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정말 상관없는 아이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일부 몇 개를 빼면은요,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은 지원 사업들 중에 그 오프라인 행사는 거의 다 취소가 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반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은 이제는 코로나 때문이란 말은 그만할 때가 됐고요.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이제 각자 생각하시게 됐잖아요. 그 내용들을 잘 녹여내시면은 결국에는 그게 비대면하고 언택트라고 하는 그 이슈랑 전혀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창업 아이템을 받겠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지난 반년 동안 고민해 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이번에 잘 녹여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반년 뒤에 진짜 8개월, 9개월이 지나갔을 때 우리 회사가 정말 그 이번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그 다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템으로 지원 가능할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왔던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쫙 갖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비대면하고 관련된 게 요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나을까 이렇게 골라달라고 했어요. 저는 과감하게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예, 모두 날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 중에 비대면으로 낼 만한 것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고 싶다.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뭐, 비대면이 아니고 공짜 창업, 뭐, 무자본 창업, 그런 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욕까지는 안 먹었지만 좀 혼나고 갔는데요. 잔소리 좀 많이 듣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 가지고 7개월 뒤에 그거 한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적어도 내가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적어도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7개월 뒤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그려가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봐야지. 지금 당장 뭐 평균 5,200만 원 이거 받겠다고 막 아니면 뭐 뭐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아마 6, 7천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받아놓고 생각을 해보겠다. 여러분 받아놓고요. 생각하다가 시간 다 까먹고요. 그 돈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정부 지원 사업 귀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아이템 상담 오는 분들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이템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냈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평가라고 하는 건 페이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발표 평가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쪽만 신경 써가지고 뭐 브로커를 쓰든 뭘 하건 해가지고 정말 사업 계획서 잘 쓰시면은
선정될 확률은 높겠죠. 근데 여러분의 한계는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더 이상. 장담하는 데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냥 이번 지원 사업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그냥 때려박아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창업에 대한 소울도 없고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냥 돈 받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 쓰다가 이제 시제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오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더 이상의 상담을 해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특화가 나온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고,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다르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룰이 바꿔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과 이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이라고 하는 요소를 합쳤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면은 향후 어떤 되게 높은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 것이고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요소가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 창업 아이템으로서 당당하게 사업 계획서 이제 담아낼 수 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비대면 창업 아이템은 어떤 종류가 있냐? 저는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이제 분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는 별로 뭐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의 그 존재감 자체가 미비했지만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그런 비대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대면으로 하는 아이템이긴 했었는데 딱히 그렇게 관심은 많이 갖지는 않았던 그런 아이템들인데 그 재조명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대면 특수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비대면 특수를 가장 많이 탔던 거는 이제 마스크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비접촉식 체온계 있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특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뭐냐 체온계 가격이 꽤 비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인제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번하고 사실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 비중의 차이인데요. 기존에도 비대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면하고 혼용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쓰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인제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대면 쪽으로 가던 부분이 많이 죽고 비대면 분야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인제 선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부터 그냥 비대면 분야 아이템이었던 경우가 있어요. 요게 쪼끔 애매하기는 한데 요런 것들도 포스트 코로나가 들어가면서 좀 관심사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다만 인제 여러분께서 생각한 비대면 아이템이 1 번, 2 번, 3 번, 4번 중에서 과연 어디에 속하냐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안에서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적합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꾸며낼 것인가 이거를 인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기서 끊어 버리면은 이 강좌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새로운 비대면 아이템을 발굴한 경우입니다. 뭐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저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원격 진료라고 하는 이슈와 그다음에 무인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들고 나왔어요. 사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나 무인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기존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작년, 재작년에도 충분히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들고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인제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완전 기술 기반에 특화된 그런 아이템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각광받는 요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 의료 체계에 대한 원격 진료 체계에 대한 그런 그 법제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원격 진료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인제 그 법적인 그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책이 열리냐 안 열리냐에 따라서 제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격 진료가 의외로 여러분 아이템 내 보시면은 여태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각광받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무인 자동화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뭐 계속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슈도 나왔지만은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동화 로봇을 무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면 어디에 쓸 거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이슈들 말고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자동으로 뭐 치킨 튀겨주는 기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것도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사실 시장성 자체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인제 보통 보면은 어떤 법적인 제약이냐 자본의 한계나 아니면은 응용 분야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냥 재미있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신산업 요소로만 인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게 '아 이 원격 진료라는 게 이제 정말 필요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은 이번에 한 반년 동안 실제로 어디 안 좋은데 병원 가서 진료 제대로 못 받아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여기가 안 좋아 가지고 갔는데 열이 좀 난다 그래 가지고 다 이거는 우리는 뭐 코로나 쪽 관련인 거니까 인제 딴 데 가서 진료 받으라 해 가지고 코로나가 아닌데도 뭐 진료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깐 '아 이제는 좀 간단한 것들은 좀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 의료 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요런 움직임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옛날에 생각했던 그 어떤 법적인 허들이 좀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인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무인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단가 대비했을 때 결국 사람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더 싸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중심으로 가는 좀 그런 비용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이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뭐 이번처럼 아예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 자체가 돼 버리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요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인제 쪼끔 더 관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요런 이슈들도 굉장히 건드리기 좋은 이슈기는 해요. 근데 인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요. 자,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원격 진료하고 무인 자동화는 비대면이니까 앞으로 뜰 거다. 요렇게 보통 스토리를 꾸며요. 한 뭐 빵점은 아니고요. 한 50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꾸며도 충분히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아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게 비대면은 비대면이니까 연관은 있다.' 이렇게 연관성 정도는 짓겠지만은 사실 스토리텔링 상으로 봤을 때 뭐 원격 진료나 무인 자동화 로봇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굳이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뜬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내는 사업 계획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두고 이 아이템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로는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격 진료 안에서도 혹은 무인 자동화 로봇과 같은 이런 새로운 비대면 아이템을 과 관련된 그런 창업 아이템을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비대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종류의 스토리라인이 나와야 되는 거냐. 일단은 그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됐다.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생긴다. 왜? 기존의 대면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원격 진료는 어떤 법적인 제약이나 무인 자동화 로봇은 어떤 실사용적인 측면이나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성화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재조명이 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새로운 가치를 가진 아이템으로 재탄생을 할 수가 있다. 요런 요소들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인 제약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뭐 사업 계획서 아니다. '아 앞으로는 이 허들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 바로 지금 시작해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허들이 5년 뒤에 없어질지 10년 뒤에 없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무인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인제 여전히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고 그 인건비를 이거를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들어가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법적인 제약이 없어도 원격 진료의 초창기 단계로 특별한 이슈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가치를 가서 실제로 법적인 제약이 없어졌을 때 점점 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가져가시거나 무인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갑자기 인력을 확 100%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7개월 안에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7개월 안에 일단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 엔트리 레벨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해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서 점점 더 발전을 해가지고 뭐 매출도 올리고 뭐 투자도 받고 하면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그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갖는 어떤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발전을 시킬 거다. 이런 어떤 그림을 좀 그려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여기에다 실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존 아이템이 재조명된 경우인데요. 이제 흔히 이제 비대면 특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기존에 없진 않았어요. 없진 않았는데,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격 강의 같은 경우. 사실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올해 초에 이제 한번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하는 그 사태가 생기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학교들이 2주 정도 이제 개학이 늦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늦어지게 된 다음에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내내 비대면 강의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모두 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쵸. 초등학교도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무슨 PPT를 띄워놓고 뭔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흔히 아는 뭐 줌이나 구글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PPT만으로는 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판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수식을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런 뭐 역학 과목을 실제로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와, 정말 제가 그때 한번 수식을 잘 꾸며가지고 PPT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종이에다 제가 다 판서를 다 써가지고 필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스캔한 다음에 띄워놓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칠판에다가 막 적어야 되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비대면 특수로 뜬 게요. 원격 강의 솔루션 뭐 여러분이 아는 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주가가 확 올라가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정말로 특수를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 예. 바로 이 태블릿이라고 하는 거. 이게 왜 특수를 누렸냐면은요, 판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원격 강의를 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템들. 그 다음에 이제 홈 트레이닝.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 재작년 또 이전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최근 3, 4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솔루션 중에 하나가 홈 트레이닝 솔루션이거든요. 뭐 서비스도 있고 앱도 있고 뭐 무슨 기구도 있고 굉장히 많고 지금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홈 트레이닝 시장은 정말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헬스클럽 짐 등록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가서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짐이나 이런 데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홈 트레이닝 솔루션이 있어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은 많이 나왔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정말 집에서도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냥 아령이나 역기 정도만 갖다 놓은 바벨이나 덤벨이나 아니면은 캐틀벨 같은 것만 갖다 놓어도 충분히 운동을 하세요. 맨몸으로도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너무 포화가 돼 있는데 정작 수요 자체는 발생을 안 해가지고 그다지 효과는 없는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게 홈 트레이닝이죠. 재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죠. 왜냐? 헬스클럽이 저도 못 간지 꽤 됐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러닝을 하다 보면 숨 차가지고 못 하게 되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거의 한 반년째 날려먹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못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홈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도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 준비하던 많은 홈트레이닝 준비하던 그런 업체들이 올해 좀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투자도 실제로 많이 받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비대면 특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이런 종류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내 아이템은 이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비대면 아이템으로 이런 아이템이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 이것도 이제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비대면이 있고 이게 각광받고 있으니까 나도 하겠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개나 소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은 적어도 사업 계획서 안에서는 정말 특별라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옆집에서 김밥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밥을 팔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정말로 김밥을 팔기 시작을 했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거고 관련된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요. 적어도 지금부터 제가 만드는 김밥은 옆집에 있는 김밥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인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토리라인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일상적인 어떤 패턴의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말 그대로 불가능해졌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이 탐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근 새롭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뭐 예를 들어서 원격 강의나 홈 트레이닝 쪽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새롭게 재조명이 되면서 이런 분야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창업 아이템으로 이 분야에 어떤 것들을 어떤 특별한 종류, 뭐 홈 트레이닝 안에서 어떤 앱을 특화된 앱을 개발을 할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좀 느낌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꾸며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 이름과 설명을 정말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아이템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요건 이제 뭐냐면은 과거에도 없진 않았고, 그러니까 아까 2번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2번하고 비슷한데, 2번은 과거에 있긴 있었지만 거의 그 바닥을 치고 있었던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뭐 원격 강의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있죠. 뭐 이제 유튜브 강의도 있었고, 뭐 이제 온라인 녹화 강의도 있고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재조명이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을 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면은 비대면 아이템 3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막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극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극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다 갑자기 이번에 좀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즉 원격 회의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무인 키오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재택근무 원격 회의랑 그다음에 뭐 온라인 강의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온라인 강의는 많았지만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한 거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서 말씀드렸던 원격 강의는 그런 관점에서 제로에서 거의 100으로 올라간 케이스로 보는 거고요. 재택근무나 원격 회의는 뭐 이미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 있다 그러면은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하는 경우는 해외에선 되게 자주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면은 뭐 구글 미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만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도 충분히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재택근무는 의외로 좀 그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새롭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비중 자체가 갑자기 확 올라진 건 사실이다. 무인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뭐 이마트나 아니면은 홈플러스나 이런데 그 무인 계산대 같은 거 실제로 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거 많이 쓰셨죠. 그다음에 그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롯데리아나 아니면은 버거킹이나 이런 이제 햄버거 그 프랜차이즈들 그런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도 많이 가보면은 이렇게 자판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주문하고 뭐 그다음에 뭐 벌써 3, 4년 전에도 그 라멘집이나 이런 뭔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그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형태의 이렇게 빨리빨리 음식 받는 데에서는 그런 키오스크 같은 거 다 설치해 놓고 자판기처럼 뽑았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앱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아이템들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과거에 없었던 아이템들은 아니고 점점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폭증을 한 이런 케이스라고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쪽 아이템을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여러분이 아 비대면이다. 그리고 이거 비대면이고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쓰면 요거는 역시 그냥 세모, 그냥 반쪽짜리. 뭐 특별히 나쁜 아이템, 나쁜 스토리텔링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좋은 스토리텔링은 아니다 정도고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템들은 그럼 어떤 부분들이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불편해졌다.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인 키오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주문을 하게 될 때 이제 사람을 대하면서 계속 하게 되면은 뭐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과 사람 계산하는데 이게 줄 서 가지고 막 이게 되게 불편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유난히 그 키오스크 쪽 이용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샵에서도 웬만하면 그쪽으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불편해진 상황에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그런 대안 탐색이 필요해졌다. 그런 편의성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뭐 재택근무가 됐건 무인 키오스크의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나만의 어떤 특화된 분야로 포스트 코로나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켜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인드로 좀 스토리라인을 짜신 다음에 그 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잘 녹여낼 수가 있는가. 그거를 만약에 한 줄에 아이템명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나타낼 수가 있는가. 늘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원래부터 비대면이었던 경우. 아, 이게 사실은 좀 다루기 좀 힘든 이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사업 계획서 쓰시는데 어려워하시는데, 뭐 대표적인 사례 온라인 쇼핑몰.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 나는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비대면 아니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겠다. 이게 전형적인 이 스토리거든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서 아, 이거 비대면 아니냐, 온라인 쇼핑. 어차피 사람 안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요. 뭐, 11번가, 쿠팡, 그 다음에 뭐, G마켓, 뭐, 옥션, 이런 오픈마켓들, 뭐, 티몬.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온라인 쇼핑몰, 뭐, 네이버 쇼핑, 이런 종류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실제로 올해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이 신장을 하고, 오프라인 마켓들이 실제로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오프라인 마켓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은 비대면 특수라면 또 특수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이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비대면이 맞는데요. 문제는 아,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거 원래부터 비대면이었으니 여기 맞지 않냐. 이렇게 스토리를 끌어가시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를 꾸며가시면은요. 여러분은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 11번가, 지마켓, 네이버 쇼핑, 뭐 쿠팡 이런 업체들하고 여러분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전자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쟁사는 삼성이야, LG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경쟁이 되겠어요? 일단 스케일 자체가 다른데.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약에 만든다, 비대면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인드가 있을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녹아내가지고 그런 뭐 11번가나 G마켓 같은 것과는 좀 다른 어떤 형태의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비대면이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말씀대로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업계획서가 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럴 거면 그냥 11번가에서 사면 되지 않아? 이럴 거면 그냥 쿠팡에서 주문하면 되지 않아? 뭐 로켓 배송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 자체는 실제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충분히 좋은 아이템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정과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는 그거를 실제로 종이로서 페이퍼에 있는 어떤 글로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내 거 비대면이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도 그거 안 뽑아줄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대면인데 원래부터 내가 하던 거는 누가 봐도 그냥 비대면이지만은 왜 새삼스럽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요 시점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아야 되고 이게 어떻게 이 사업 계획서 안에서 녹아나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지원 자금을 받아야 되냐 그 당위성을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스토리라인을 꾸며본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거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비대면 시스템이 있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언택트 문화라고 해서 적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재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사실 이 정도 수준만 돼도 뭐 아무나 그냥 걱정 없이 다 썼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들이 새롭게 이제 보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어떤 업체에서 실제로 이 택배를 할 때 이제 택배 기사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이렇게 또 뭐 전파가 되고 해가지고 되게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택배 기사님들과 어떤 언택트라고 하는 요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직접 그 택배를 받지 않고 뭐 수거함을 따로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도난을 위해 가지고 각 집에 별도의 뭐 간이 수거함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처럼 뭔가 기존에 원래부터 택배나 이런 것들은 비대면 기반의 시스템이었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아직도 문제들이 많다. 이제 코로나를 대비하기에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확산 반지를 위해서,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언택트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비대면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컨셉이 적용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져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창업 아이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스토리를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그 아이템 이름에 녹여낼 수가 있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비대면 특화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총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어쨌든 비대면 아이템이라고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템은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 자체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께서 향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이 있을 거고 그 사업의 방향성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할 일이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어차피 해야 될 비대면 아이템이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녹여내 가지고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방금 말씀드린 1, 2, 3, 4번 중에 과연 어디에 해당할까를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그 내가 목적한 바에 부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스토리라인을 꾸민 다음에 그걸 실제로 아이템 명에 반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에다가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이런 내용들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처음 뭐 개요나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요 주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시면은 사업 계획서 쓰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별도 강조로 빼낸 겁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몇 가지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특화 아이템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지원 사업 받겠다고 급조한 아이템 갖고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좀 말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급조한 아이템은 끝이 있어요. 그냥 7개월 뒤에 사장돼요. 정말 100% 사장돼요. 뭐 99%도 아니고 100% 사장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 사업이 흥할 수 있도록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좀 이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회사가 운영되어 온 어떤 방향성과 일치하는가? 특히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원래 지금 사업체를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비대면과 상관없는 일을 해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번 반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보관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회사의 방향성과 일치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해온 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떻게 이게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녹아나야 된다는 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없었고 이제 아이디어로 주로 승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회사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력들하고 같이 조합을 해봤을 때 내가 이번에 이제 주창을 하려고 하는 이런 비대면 특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어떤 창업 아이템이 내가 과거에 해오던 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스토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굉장히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일은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사업은 받았는데 8개월 뒤에 뭐가 될 것인가. 사실 매출은 안 나와도 되거든요. 저는 뭐 매출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아이템에 따라서 뭐 사실 8개월 안에 안 나오 매출 안 나오는 사업들 되게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뭐 혹시라도 그냥 단발성으로 내가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뭐
이런 가위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가위 하나 만들고 나서 8개월 뒤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안 팔리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끝나고, 사실 그럼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여러분은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디딤돌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받기 원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선정된 아이템을 그냥 돈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강좌 들으시면 안 되고, 적어도 7, 8개월 뒤에 사업이 끝났을 시점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후속을 생각했을 때, 그게 정말 단발성이 아니고 영속성을 갖는 그런 창업 아이템인가를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 계획서에 좀 녹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아이템은 좋은데 정말 살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실수요가 존재하는가?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실수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에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냐 창업 아이템 이렇게 들고 오시면은 좋은 얘기 할 때는 아우 괜찮네요. 저도 나중에 살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품 나왔을 때 돈 주고 사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실제로 내 지갑이 열리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막 정말 사겠다 막 MOU까지 맺고 막 구매 의향서까지는 안 챙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누가 봐도 이 아이템은 정말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은 적어도 산다고 했던 사람이 50% 이상은 살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실수요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꾸며야 돼요. 이게 사실은 마케팅하고도 되게 연관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사업 계획서 자체가 아마 마케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 안에서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수요가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되게끔 그런 정말 좋은 아이템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되지. 뭐 이거를 막 뭐 이렇게 상담 갔는데 뭐 이거는 좀 사람이 많지 않지 않을까요? 뭐 너무 특화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존중을 해드리는데, 의견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 단계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진짜 그냥 그 특화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돈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 수익이 나오긴 나오는 건가?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차피 제가 비즈니스 모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운영을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이게 돈 되는 일이긴 한가? 그러니까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의외로 돈 되지 않아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5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연간 우리 회사의 매출이 최대 뽑았을 때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1억을 5명으로 쪼개면은 연간 2천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뭐 이 아이템은 비대면이에요. 난 비대면 플랫폼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비대면 플랫폼이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안에서 뭐 광고 수익을 뽑거나 아니면 가맹점을 모집할 거예요. 그랬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필요한 사람은 5명인데 연간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딱 봤을 때 그냥 아이템만 봐도 야 이거는 수익성도 꽤 괜찮게 보장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선정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맞춰가지고 좀 계산식을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이 네 가지 조건까지 맞추는 순간에 비대면 특화된 창업 아이템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그리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어떤 아이템이 됐건 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추구하셔야 되는 요소는 이제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런 요소들이 반영돼 가지고 정말로 누가 봐도 첫 줄 딱 그 아이템명만 봐도 뭐 무엇 무엇을 위한 어떤 뭐 시스템, 어떤 뭐 제품, 어떤 서비스, 요 그 뭐냐 제목만 봐도 만약에 이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스토리텔링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좋은 창업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게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대신 써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제 사업도 아니고 그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절대 대신 써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지만은 어쨌든 요런 요소들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들어오는 제목들이나 내용들을 빠꾸로 시키면은요, 정말 고민 많이 한 친구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진짜 뽑아내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정말로 딱 보면은, 야,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고 그냥 IR 해도 되겠다. 이렇게 뽑아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친구들이 오성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만큼 고민 많이 해가지고 뽑아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좋은 어떤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좋은 프레임을 씌워서 정말 이번 진짜 하반기에 이제 올해 마지막 기회라고 좀 보거든요. 올해 마지막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적합한 그런 지원 자금을 받으셔서 앞으로 7개월 동안 소중한 창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추경, 비대면 특화에 관련된 창업 아이템의 선정에 관련된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 안에 제가 뭐 빠르면은 내일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뭐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진짜 내부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가를 이제 제가 그 강좌 올 초반에 올렸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를 다시 이제 강좌를 구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례 연구를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필요한 질문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문일답 코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끝은 뭐 항상 그렇지만은 채널 M&A Q&A 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의사항이 쇄도하고 있어요. 쇄도하고 있고, 사실 좀 대답드리기 난감한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뭐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예, 뭐 어쨌든 11시 이후에 가능하면 댓글이나 문의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어, 좀 곤란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제가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요. 이런 문의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 쓰기 너무 어려워서. 예. 이거 뭐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뭐 잘 쓰세요 이렇게 답변 드리면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은 구체적으로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업 계획서 쓰기 너무 어려워요. 시장 조사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은 도대체 뭐를 저한테 뭐 진짜 뭐 화이팅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늘 똑같습니다. 이제 이 밑에 있는 저 뭐냐 링크를 보시면은 제가 이 창업 강좌에 대한 강의 자료도 올려놓을 거고 관련된 링크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쓰시면 되겠고 뭐 그냥 문의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는 QR 코드를 찍으셔도 바로 이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Q&A 창구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편집해서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넘기지 않게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